안녕하세요. 슈퍼트레이더입니다. 여러분, 몇백만 원짜리 소액 계좌로 정말 몇억 또는 몇십억까지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실제로 이런 소액 계좌를 키워본 경험도 있고 반대로 한 방에 전부 날려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액 계좌를 억 단위로 만드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해야 실제로 이게 가능한지를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건 로또도 아니고 운이 좋은 사람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몇백만 원으로 시작해서 계좌를 크게 키우고 싶은 사람이라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건 되는 구조고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는구나를 명확하게 구분하게 되실 겁니다. 참고로 저도 대학생 시절 처음 트레이딩을 시작하고 처음에는 차트가 뭔지도 제대로 몰랐고 솔직히 캔들이 뭐고 추세가 뭐고 이런 거 잘 몰랐습니다. 그냥 인터넷과 책에서 본 매매법이나 커뮤니티에서 누가 이거 된다 하면 아무거나 막 따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기하게도 처음으로 계좌가 좀 커졌습니다. 급등하는 종목만 따라 매수하는 매매법으로 한 달 만에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2천만 원까지 키웠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이런 착각을 했습니다. 나 트레이딩에 재능 있나 보다. 트레이딩 전업으로 평생 해도 되겠는데? 근데 여러분, 시장은 그 착각을 진짜 정확한 타이밍에 뒤통수를 때립니다. 딱 몇 번의 큰 실수로 계좌를 전부 날렸습니다. 진짜로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트레이딩은 한 방에 성공하는 게임이 아니라 한 방에 망할 수 있는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진짜 현실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트레이딩을 시작했는데 대부분의 개미들은 실제로 계좌에 돈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좌 한 방에 키워서 나중에 람보르기니 타고 맨날 오마카세 먹고 이러한 상상 한 번쯤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선을 딱 긋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만 원으로 한 달에 1억 만들기, 100만 원으로 일주일 만에 1000만 원 만들기. 이런 말은 솔직히 말하면 거의 다 낚시입니다. 물론 가능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방식은 대부분 트레이딩이 아니라 도박입니다. 운 좋게 한 방 터진 걸 실력이라고 착각하면서 결국 나중에 시장이 반드시 대가를 받아갑니다. 저도 그걸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한 방으로 계좌 키우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반대로 계좌가 아주 작아도 돈을 제대로 벌기 시작할 수 있는 시스템과 월마다 계좌를 우상향 시킬 수 있는 진짜 현실적인 비법 7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액 계좌를 억대 계좌로 키우는 비법 첫 번째는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 얘기가 나오면 항상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형, 수익 내는 법부터 배우는 거 아니에요? 리스크 관리는 좀 나중에 해도 괜찮지 않나요? 아닙니다. 이거 진짜 많이들 착각하시는데요. 리스크 관리는 수익 내는 법을 배운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리스크 관리가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매매 전략을 들고 와도 아무리 신호가 정확해 보여도 결국 계좌는 터지게 돼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는 절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생존 장치입니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안전벨트고 브레이크고 에어백입니다. 그런데 초보분들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전만 잘하면 되지. 나는 사고 안 나. 이러고 안전벨트를 안 매고 브레이크 점검 안 하고 그냥 밟습니다. 결과는 뻔하죠. 언젠가는 반드시 크게 한번 사고가 납니다. 트레이딩도 똑같습니다. 어떤 매매 전략이든 연속적으로 손실 보는 구간은 무조건 있습니다. 이건 내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트레이딩의 기본 구조 자체가 확률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승률 60%짜리 매매 전략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승률 60%면 좋아 보이죠? 그런데 승률 60%면 10번 중 4번은 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매를 하다 보면 연속 손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확률적으로도 그렇고 실전에서는 더더욱 자주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번 매매할 때마다 투자금의 20%를 손절로 걸고 매매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속으로 3번만 틀려도 어떻게 될까요? 계좌는 거의 반토막 박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만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계좌가 반토막 나는 순간 멘탈도 박살이 납니다. 이때부터는 원칙을 지키는 게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이거 복구해야 되는데 이번엔 확실한 자리 같은데 여기서 안 들어가면 기회 놓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더 크게 베팅하고 더 급하게 들어가고 더 아무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초보가 계좌를 터트리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트레이딩 원칙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2%의 룰입니다. 2% 룰은 뭐냐면 한 번의 거래에서 계좌의 2%만 손실 리스크로 걸라는 규칙입니다. 즉 계좌가 100만 원이면 한 번 손절에 최대 2만 원까지만 잃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번의 거래에서 손절을 걸더라도
계좌에 마이너스 2%만 손실이 나도록 미리 설정해 둡니다. 그럼 10번 연속 손절이 나와도 계좌의 약 80% 이상이 살아있습니다. 연속 손실이 나와도 타격이 크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애초에 리스크를 묶어놨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면 핵심은 돈이 아니라 심리입니다. 10번을 틀려도 원금의 80%가 살아있으면 이런 생각이 가능합니다. 아, 괜찮다. 규칙대로 하면 복구하면 된다. 냉정한 판단이 됩니다. 반대로 리스크 관리를 안 하고 한 번에 20%, 30%씩 손절을 하시는 분들은 딱 2번만 연속으로 틀려도 계좌가 반토막이 납니다. 그 순간부터는 트레이딩이 아니라 본전 찾기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끝은 대부분 똑같습니다. 무리한 베팅, 멘탈 붕괴, 그리고 시장 퇴출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소액 계좌를 불리는 첫 번째 비법은 얼마를 버느냐가 아닙니다. 연속 손절이 나와도 내 구명보트가 침몰하지 않게 리스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2% 손절을 쓰면 손절이 너무 자주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일수록 승률이 확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현실적인 방식은 이것입니다. 공격적으로 해도 5%에서 10% 이하로 손실을 제한. 만약 10%씩 연속해서 10번을 손실을 본다고 하더라도 계좌에는 아직 약 34%가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리스크 관리의 추가 핵심 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바로 하루 단위의 손실 제한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투자 초보였을 때 100만 원을 2천만 원으로 키웠다가 전부 날린 이유가 딱 하나였습니다. 하루 손실 제한을 걸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5% 이상 손실이 3번 연속으로 나온다면 그날은 끝입니다. 시장 탓하지 말고 복구 시도하지 말고 분석도 그만하고 그냥 멈춥니다. 이 규칙 하나가 계좌를 살립니다. 오늘 손실 났는데 한 번만 더 하면 복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트레이더 인생에서 제일 위험한 생각입니다. 자, 이제 소액 계좌를 억대 계좌로 키우는 두 번째 비법입니다. 바로 손익비입니다. 손익비는 트레이더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해도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손익비를 제대로 이해하고 매매하시는 분들 진짜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아예 반대로 생각합니다. 초보자분들에게 좋은 전략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거의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승률 높은 거요. 잘 안 지는 전략이요. 적중률 높은 거요. 이 생각 진짜 위험합니다. 왜냐면 승률이 높아도 돈을 못 버는 전략은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반대로 승률이 낮아도 꾸준히 돈을 버는 전략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손익비입니다. 손익비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길 때 평균 얼마를 벌고 질 때 평균 얼마를 잃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평균 수익이 20%이고 평균 손실이 마이너스 10%라면 손익비는 2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한 번 이길 때 지는 것 2번을 커버한다는 뜻입니다. 평균 수익이 50%이고 평균 손실이 마이너스 10%라면 손익비는 5입니다. 즉, 한 번의 수익이 5번의 손실을 덮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이 구조면 연속으로 몇 번이 틀려도 계좌는 안 죽습니다. 오히려 딱 한 번에 제대로 된 수익이 전체 성적을 뒤집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손익비가 10이고 승률이 30%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질 때는 평균 마이너스 1%의 손실을 보고 이길 때는 평균 10%의 수익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만약 10번의 매매를 한다고 하면 3번은 이기고 7번은 집니다. 그럼 전체 결과가 손실은 마이너스 7%이고 수익은 30%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23% 수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10번 중 7번을 졌는데도 계좌는 플러스입니다. 더 극단적인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익비가 10이고 승률이 10%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0번 매매를 하면 9번 손실, 1번 수익입니다. 그러면 손실은 마이너스 9%이고 수익은 10%입니다. 따라서 전체 결과는 1% 수익입니다. 승률이 10%면 10번 중 9번 틀린 겁니다. 그런데도 계좌는 플러스입니다. 이게 바로 트레이딩입니다. 트레이딩의 본질은 많이 맞히는 것이 아니라 적게 잃고 크게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의 심리는 손실은 보기 싫어서 계속 미루고 수익은 날아갈까봐 조금만 나와도 바로 자릅니다. 이게 바로 계좌를 말리는 공식입니다. 추가로 손익비를 키우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수익을 너무 빨리 자르지 않으면 됩니다. 사실 이게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합니다. 손절은 빠르게, 익절은 느리게. 이 원칙을 하나만 지켜도 손익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앞에서 설명드린 리스크 관리랑 딱 연결이 됩니다. 리스크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손절이 나와도 멘탈이 안 흔들리고 멘탈이 안 흔들리니까 큰 수익 구간까지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리스크 관리 없이 손익비만 노리면 큰 수익 전에 이미 계좌가 죽어 있습니다. 손익비는 수익을 키우는 기술이 아니라
트레이딩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개념입니다. 승률에 집착하는 순간 여러분은 확률 게임에서 자기 편을 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손익비 중심으로 생각하는 순간 연속 손실조차 계획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비법입니다. 세 번째 비법은 바로 복리입니다. 이 복리라는 개념은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매매에서는 거의 아무도 복리처럼 매매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인간의 본능은 한 방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들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이번에 50%만 먹으면 계좌 확 키워서 여유 있게 하자. 이번에 크게 먹고 그 다음부터는 안정적으로 하자. 그런데 이 생각들은 계좌가 망하기 직전에 반드시 나오는 생각입니다. 복리를 제일 쉽게 설명하는 비유가 바로 눈덩이입니다. 처음엔 100만 원, 2천만 원 가지고 투자하면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로 언제 부자 되냐? 이건 진짜 티도 안 나네. 그런데 중요한 건 눈덩이는 처음 굴릴 때는 진짜 안 커집니다. 그런데 계속 굴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붓는 눈의 양이 달라집니다. 눈덩이가 커질수록 한 바퀴 굴릴 때 붓는 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바로 복리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일주일에 1% 수익을 말하면 에이, 일주일에 1%로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걸 1년 동안 꾸준히 하면 약 60% 이상입니다. 일주일에 2% 수익이면 1년이면 거의 2배 수익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복리는 아무나 작동하지 않습니다. 복리는 엔진이 계속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한 번에 50% 손실이 나면 어떻게 되죠? 원금 복구하려면 100% 수익이 필요합니다. 80% 손실이 나면 400%를 벌어야 본전입니다. 그래서 복리는 수익을 크게 내는 기술이 아니라 큰 손실을 피하는 기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 복리가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느려요. 이러다 나이 다 먹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복리가 느린 게 아닙니다. 초반에 안 커 보여서 느리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복리는 어느 순간부터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한 방의 유혹은 항상 온다. 계좌가 조금 커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이러한 유혹이 옵니다. 이제 좀 모였는데 한번 크게 걸어볼까? 여기서 한 번만 규칙을 깨면 여태까지 쌓아온 눈덩이를 스스로 깨부수는 겁니다. 복리는 쌓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하루면 충분합니다. 복리는 한 방을 포기하는 대신 시간을 아군으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트레이딩에서 시간이 아군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게임이 달라집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비법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면서 뜨끔합니다. 왜냐면 이 비법이 바로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의 계좌를 갉아먹는 행동을 정면으로 찌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비법은 바로 확률 높은 자리에만 매매하라입니다. 트레이딩을 시작하면 거의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루에 매매를 많이 하면 수익 기회도 많아지는 거 아니야? 계속 차트를 보고 있으면 뭐라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랬습니다. 한때는 차트 앞에서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서 10번, 15번, 심하면 20번 넘게 매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수익은 안 늘고 손실만 늘었습니다. 매매 횟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매매 기준이 흐려지고 없는 신호를 억지로 만들고 타점이 애매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처음엔 이건 눌림 같고 여긴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긴 뭔가 느낌이 좋은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중 가면 본인도 모르게 아무 자리에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슬리피지, 자잘한 손실들이 계좌를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여기서 본인은 엄청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게 진짜 함정입니다. 하루 종일 차트를 보고 집중해서 매매하고 피곤할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계좌를 열어보면 돈은 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레이딩은 노동량이 아니라 확률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장은 아무 자리에서 돈을 안 줍니다. 여러분이 보는 차트, 여러분만 보는 게 아닙니다. 기관들도 보고, 고래도 보고, 알고리즘도 보고, 전 세계 트레이더들이 같은 차트 위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아무 때나 들어가도 수익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 좋은 자리에서만 돈이 나는 구조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진짜 좋은 자리가 몇 번이나 나올 것 같나요? 많아봐야 한두 번입니다. 그것도 시장, 종목, 시간대에 따라 아예 안 나오는 날도 많습니다. 그런데 초보일수록 그걸 못 참습니다. 그래서 확률이 낮은 자리도 억지로 들어갑니다. 확률이 낮은 자리에서 매매를 하면 손절은 잦고 수익은 짧고 손익비는 나쁘고 멘탈은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매를 여러 번 반복하면 계좌는 어떻게 되냐?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폭망하는 것도 아니고 한 방에 터지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말라 죽습니다. 많은 분들이 트레이딩을 액티브한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트레이딩은 기다림의 게임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매매 시간보다 훨씬 길어야 정상입니다. 기다릴 줄을 모르면 확률 높은 자리도 절대 못 잡습니다. 자, 이제 소액 계좌를 키우는 다섯 번째 비법입니다. 다섯 번째 비법은 바로 트레이딩의 엣지를 찾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전략만 찾으면 된다.
누가 쓰는 비법 전략 없나?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 없나? 그래서 유튜브를 뒤지고 책을 뒤지고 커뮤니티를 뒤지고 어디선가 이걸로 돈 벌었다는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배웠는지는 진짜 1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그 전략이 나에게 장기적으로 돈을 벌어다 주는 구조냐. 이걸 바로 엣지라고 부릅니다. 엣지라는 말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엣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딱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이길 때 평균 얼마를 버는가, 질 때 평균 얼마를 잃는가, 승률은 몇 퍼센트인가. 이 세 개를 같이 놓고 봤을 때 장기적으로 돈이 남는 구조면 그게 엣지입니다. 트레이딩은 맞히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거 오를까요? 여기서 반등이 나올까요? 이 질문 자체가 이미 잘못된 접근입니다. 트레이딩은 구조로 이기는 게임입니다. 몇 번 틀려도 전체로 이길 수 있는 구조. 그걸 만드는 게 엣지입니다. 우리가 매매 엣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백테스트가 필수입니다. 백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매매 전략이 내가 실제 돈을 걸어도 되는 놈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승률은 대략 얼마인지, 평균 손익비는 어떤지, 그리고 최대 연속 손실은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걸 하나도 모르고 들어가면 그건 매매 전략이 아니라 도박입니다. 백테스트 없이 실전에 들어가면 항상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몇 번 연패가 나오면 이거 전략 잘못된 거 아니야? 조금 수익이 나면 역시 이 전략이야. 손실이 나면 오늘 시장이 이상했네. 이게 왜 이러냐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결과를 감정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만약 좀 더 백테스팅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신 분을 위해 제가 백테스팅 가이드북을 만들었는데 필요하신 분은 댓글에 이렇게 백테스팅이라고 적어주시고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을 확인 후 신청해주세요. 자, 이제 소액 계좌를 키우는 마지막 비법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 진짜 중요한 지점까지 오셨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90%가 멈춥니다. 리스크 관리도 하고 손익비도 이해했고 복리도 알겠고 확률 높은 자리에만 매매하는 것도 알겠고 엣지도 찾았습니다. 이제 딱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돈 벌 일만 남았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 성장이 멈춥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매매 기록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매매 기록을 하지 않으면 실력은 어느 순간부터 절대 안 늡니다. 돈은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대부분 운이 좋았던 구간, 시장이 잘 맞아줬던 구간입니다. 이게 끝나면 계좌는 다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사람들은 요즘 시장이 이상해. 전략이 예전 같지 않아.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장은 변한 게 없습니다. 변한 건 내 실력이 멈춰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매 기록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얼마 벌었는지 적는 거죠? 수익 기록용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건 진짜 목적이 아닙니다. 매매 기록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테이프를 되감기, 즉 복귀를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이종 격투기 선수인 코너 맥그리거가 상대 선수 경기 영상을 계속 돌려봤는데 펀치를 치기 직전에 오른손이 살짝 움직이는 습관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미리 카운터를 준비했다가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끝내버립니다. 즉, 기록을 통해 패턴을 발견한 것입니다. 트레이딩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기록을 안 하면 항상 이러한 상태가 됩니다. 수익이 나면 오늘 잘했네. 손실이 나면 오늘 시장이 이상했어. 또 손실이 나면 전략을 바꿔야 하나? 이게 제일 문제인 게 왜 이겼는지 왜 졌는지를 본인은 정확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느낌만 남고 근거는 없습니다. 매매 기록의 핵심은 감정을 데이터로 바꾸는 것입니다. 기분이 안 좋아서 들어갔다. 조급해서 손절을 늦췄다. 확률이 낮은데도 들어갔다. 이걸 말로만 반성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적어서 눈으로 봐야 패턴이 보입니다. 그리고 매매 기록을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날짜, 시간대, 종목, 진입 근거, 손절 익절 계획, 매매 결과, 매매 규칙을 지켰는지, 오늘의 매매평 한 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매매 기록이 20개, 30개, 50개가 쌓이기 시작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 2시쯤 지루해서 들어가면 거의 다 지네. 역추세를 잡을 때보다 추세 따라갈 때 성적이 훨씬 좋네. 손절을 늦춘 날은 진짜 거의 100% 망하네. 이거는 돈 주고도 못 사는 데이터입니다. 유튜브에도 없고 책에도 없습니다. 오직 내 기록에서만 나옵니다. 그럼 매매 기록은 뭘로 써야 할까요? 정답은 아무거나입니다. 엑셀이던 노트던 트레이딩 매매일지 프로그램이던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도구가 아니라 기록을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만약 어떤 방식으로 매매 기록을 할지 모르시겠다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매매일지 폰과 매매일지 가이드북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댓글에 이렇게 매매일지라 적어주시고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을 확인 후 신청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슈퍼트레이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